이 무위의 방식이 이 통치에 적용될 때 그것이 이제 어떻게 운용됐는가, 그 가장 훌륭한 통치자의 레벨은 있는 줄만 알지 그 더 이상 이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통치자가 백성들을 믿지 않으면 백성들은 통치자를 믿지 않는다. 신뢰가 깨진 관계에서는 어떤 성취도 일어날 수 없어요. 이 가정생활에 좀 응용을 해도 좀 많은 반성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자식이 왜 부모를 위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젊은이의 성공이 자기만의 힘으로 이룬 성공이라는 자부심을 자식한테 주면 좀 안 됩니까? 자식을 믿고 사랑하고 기다리면 자기 기준에는 맞지 않을지 몰라도 자기 기준과 다른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방식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되느냐? 무의가 어떻게 작동되는가 하는 것을 주의 깊게 관찰해라. 넓은 덕을 가진 사람은 약간 부족한 것처럼 보이고 아주 건실한 덕은 약간 게으른 듯이 보인다. 진정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약간 물러서는 것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주 큰 성취를 이뤄요. 자기의 자발적 통찰력으로 세계와 관계한다. 그렇게 해봐라.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다. 무의를 실천해서 얻는 효과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십시다. 안녕하세요. 네. 전번 시간에도 우리가 좀 길게 했던 이야기는 이제 무의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죠. 무의라는 거는 이제 어떤 보편적 이념이나 어떤 가치를 벗어나서 보편적 이념이나 가치를 벗어나서 그것을 밟고선 어떤 자아의 활동성, 이런 것을 우리가 무의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노자나 이 장자 사상 같은 경우는 왕왕 어떤 집단적 어떤 규제, 그다음에 보편적인 어떤 이념, 이런 것을 벗어나려는 시도가 항상 있기 때문에 좀 사회에 무관심하거나 좀 이렇게 개인주의적이거나 또 심하게 말하면은 이 세상을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간주되는 것이 좀 일반적인 경향이었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사회성이 좀 부족한 사람들, 사회에 관심이 없고 자기한테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 이런 이제 오해를 받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오해라는 것을 이제 이번 시간에 조금 이제 설명을 하고, 이 사람들은 개인주의적이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벗어나려는 오해를 야기하는 그런 성분이 있는데도 어떻게 사회적 책임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마 노자의 사상이 사회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기능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도 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본다면은 먼저 이제 양주라는 철학자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좀 이렇게 자극적이에요. 양주라는 철학자는 극단적으로 이제 위아주의자라는 평가를 받아요. 위아주의라는 말은 이게 고대 중국식 표현인데 이기주의라는 말하고 비슷해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자기만을 위하는 주의자들. 그런데 이 위아주의라는 말은 어디서 제일 먼저 나오냐면은 맹자가 양주를 비판하면서 사용한 말이 위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주는 주의라는 말을 그때는 안 썼지만은 양주는 위아를 채택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럼 맹자가 표현한 양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이렇게 말을 해요. 맹자는, 아니, 그 양주는, 이거 맹자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맹자는, 아니, 맹자가 말하길 양주는 위아를 채택한다. 위아를 취한다. 어느 정도냐면은 자기 몸에 있는 털 한 올을 뽑아서, 자기 몸에 있는 털 한 올을 뽑아서 세상이 평화로워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다음에 이기주의가 되려면 이 정도는 돼야 이 정도는 돼야 뭐 이기주의자다가 이야기할 수 있죠. 얼마나 재밌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 한번 더 해볼게요. 너무 재밌으니까. 자기 몸에 있는 털 한 올, 얼마나 털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이 중에 털 한 올을 뽑아서 이 천하가 잘 다스려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아주 극단적인 위아주의자라고 말을 해도 뭐 변명할 여지가 없는 정도 아닙니까? 왜 양주를 위아주의자라고 하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가? 그건 뭐냐면은 양씨의 위아에는, 양주가 말하는 위아설에는 왜 그러냐? 무군야, 군주가 없기 때문이다. 군주가 없기 때문이다. 군주가 없기 때문이라는 말은 군주가 주도권을 가지는 시스템이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자, 양주는 그러면은 왜 이런 위아주의를 주장했는가? 그래서 양주가 위아주의를 주장할 때는 항상 뭐야? 털 한 올하고 천하를 항상 대비시켜서 이야기해요. 천하를 대비시켜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양주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열자라는 책에 양주 편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마다 다 털 한 올을 뽑으려 하지 않고 사람들마다 다 천하를 이롭게 하려고 하지 않으면 천하는 다스려진다. 천하를 다스려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다 천하를 위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설명하니까 이 금자라는 사람이 양주한테 이제 대들어요. 뭐냐? 털 한 올이 당신이 털 한 올을 뽑아서 천하가 이롭게 된다고 하더라도 털 한 올을 뽑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털 한 올을 뽑으면 천하가 진짜 이롭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런 질문을 하는 애들하고는 대화를 안 해야 돼요. 답답한 형국이죠. 그러니까 양주도 아무 안 해버려요. 아무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옆에 이제 양주의 제자가 이제 맹손양이라는 사람이 있다가 이제 뭐 금자하고 좀 친했는지 어쨌는지 금자가 물어봤는데 양주가 아무 말도 않고 그냥 모른 채 해버리니까 얼마나 머쓱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분위기를 좀 이렇게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맹손양이 한 것 같아요. 선생님, 털 한 올이라는 말은 진짜 털 한 올이란 말 아니죠? 그러니까 양주가 그렇죠. 맞아. 진짜 털 한 올로 천하를 어떻게 이렇게 하겠냐. 저 질문하는 놈이 답답한 놈이지. 그러니까 맹손양이 털 한 올이란 말은 인간의 몸을 이야기하는 거죠. 몸을 이야기하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양주가 그래, 그렇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해주죠. 그러니까 여기서 털 한 올을 가지고 상징하는 거는 양주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볼 때는 뭐 이게 신체를 이야기하는, 신체, 자신, 몸. 그러니까. 자, 양주가 왜 그러면은 털 한 올과 천하를 대비시킨 것을 좀 더 이제 세련되게 표현하면은
신체와 천하를 대비시킨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진전이 됐죠. 자, 신체와 천하를 대비시키고 있어요. 신체와 천하를 대비시키는 이유는 뭐냐? 신체는 만져집니까? 안 만져집니까? 만져지죠. 천하라는 거는 무엇이 천하예요? 천하라는 거는 사실 개념이죠. 개념이죠. 천하라는 것은. 뭐 구체적으로 땅도 있고 그렇지만 그 천하라는 거는 뭐 이것이 천하일 수도 있고 저것이 천하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천하라는 거는 양주가 생각할 때 천하라는 것은 구체적인 실제 존재물이 아니라 하나의 이념의 구조물이고 그 이념을 실현하는 하나의 조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체는 이념의 조직이 아니다. 이념의 조직이 아니다. 이 양주가 이런 말도 하죠. 개념에는 실제가 없고 실제에는 개념이 없다. 개념은 조작된 것이다. 개념은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통치라는 것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항상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실제 현실, 실제 세계를 반영해야 된다. 정치라는 것은. 그런데 정치라는 것이 천하를 위한다고 하면서 실제 구체적인 현실을 반영하고 있느냐? 이념을 반영하는 거 아니냐? 이념을 실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우리나라 정치에서 많이 보이죠? 실제와 이념의 이 괴리라는 것, 이것이 정치 현실의 정치 혼란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거예요. 이념이 실제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 실제가 이념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념이 실제를 지배하려는 것. 이것이 정치 현실의 가장 큰 모순이라고 보는 거예요. 노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천하만큼 사랑하는 사람한테, 자기를 천하만큼 사랑하는 사람한테 천하를 맡길 수 있다. 학생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진보를 한 건 사실이지만 그 혁명이 완수가 됐습니까? 왜 혁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가? 영웅은 어디에서 좌절하는가? 정치 환경을 작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노자는 어떻게 표현하냐? 소국과민이라고 표현해요. 노자의 꿈은 어떤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노자한테는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천하로서, 천하만큼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천하를 맡길 수 있고, 자기를 천하만큼 사랑하는 사람한테 천하를 줄 수 있다. 천하를 자기를 천하만큼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정치인들은 다 뭐예요? 이 한 몸 불살라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바치겠다. 이 한 몸 불살른 사람도 보지도 못했고 조국과 민족에 그렇게 헌신한 사람도 만나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자, 노자는 천하를 위한다는 사람은 구체적인 실제에서부터 유리된 사람이에요. 천하라는 것은 개념이에요. 구체적인 실제로부터 유리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노자는 그런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지금 이해하는데 아직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어요. 함석헌 선생님 이야기를 빌려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양에서 들어온 철학의 훈련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함석헌 같은 사상가들을 철학자 범위 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굉장히 주저해요. 함석헌 선생님 같은 분은 우리나라에서 주의 깊게 연구해야 될 대표적인 철학자예요.
서양에서 말한 철학의 논리나 이런 것과는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한국적 토양에서 우리가 이런 독특한 사상가를 가졌다는 거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는 세계 유례 없는 어떤 학생 운동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수많은 학생 운동의 영웅들을 만들어냈고 그 영웅들이 구체적인 정치 현실에 수혈이 됐어요. 자, 학생들이 학생 운동을 통해서 정권도 바꾸고 정권의 안정에 영향까지 줬습니다. 그 학생들은 그런 정권을 흔들 정도로 큰 영향을 행사할 때 그 사람들은 무엇로 무장했느냐 다. 그때 학생인 사람들은 다 정의와 도덕으로 무장했죠. 정의와 도덕으로 무장했어요. 자, 정의와 도덕으로 무장한 학생운동의 역사를 가졌는데 그 학생운동의 구성원들이 졸업을 해서 사회에 나가서 한국 사회의 정의와 도덕의 양이 그만큼 증가했습니까? 자, 그 정의와 도덕으로 무장한 학생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진보를 한 건 사실이지만 그 혁명이 완수가 됐습니까? 함석헌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혁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가? 완수가 되지 못하는가? 혁명가들이 혁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혁명가들이 혁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혁명되지 않고 혁명이라는 이념을 세게 실천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혁명을 했는가? 아니면은 혁명이라는 학습된 이념을 실천했는가? 그래서 함석헌 선생님은 자기로부터의 혁명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죠. 자기로부터의 혁명. 자기가 혁명되지 않은 혁명은 성공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회 민주화를 위해서는 정말 목숨도 내놓을 수 있지만 집안에서 민주화를 이룬다. 집안에서 민주화를 이룬다. 이건 죽어도 못할 일이에요. 집안에서 민주화는 죽어도 안 되는 일입니다. 죽어도 안 되는 일이에요.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이한몸 불사르지만 가정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절대 이한몸 불사를 수 없다는 거예요. 가난한 나라에 봉사활동 가서 굳은 일 한 달 내내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어머니, 아버지 대소변 하루 이틀 받아내는 거는 불가능해요. 힘들어요. 사람들이 거대한 것은 사람들한테 원래 어렵지 않아요. 거대한 것은 가능합니다. 무엇이 안 되느냐? 작고 구체적인 것이 안 돼요. 영웅은 어디에서 좌절하는가? 어디에서 실패하는가? 일상에서 실패해요. 일상에서 실패해요. 그러니까 왜 영웅은 일상에서 실패하고 거대한 곳에서는 성공하는가? 거대한 것은 대개 이념의 구조물이거든요. 일상에 있는 것들은 진짜 있는 것들이에요. 진짜 있는 것들. 세계의 이 인간의 인격과 동력이 발동하는 것은 다 어디에서 진정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이제 구체적인 일상에서 나타나요. 일상에서. 세계 평화와 자유를 위해서는 책도 한 10권 쓸 수 있지만 가정 안에서 자유와 평화는 다 웃으시잖아요. 힘들어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착각하고 있습니다. 착각하고 있어요. 자유와 평화, 큰 이념은 이 자유와 평화 이런 것들은 큰 이념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삶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주나 노자의 위하주의라는 것은 진정한 덕성, 진정한 힘, 진정한 자유,
진정한 활동은 어디에 있느냐? 네 몸에 있다는 거야. 네 몸에. 네 몸에. 천하에 있지 않다. 보편 세계에 있지 않다는 거야. 보편 세계에 있는 것이 전부 가짜라는 것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자기를 관리하는 사람, 자기를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천하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천하를 가질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천하만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천하를 맡을 수 있다는 거죠. 자기를 관리하는 데 실패하는 사람, 절대 천하를 맡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적 행위자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보편적 이념, 가치체계로 삶을 지배하려고 하지 마라. 삶은 구체적으로 있는 내 몸뚱아리가 느껴지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다. 자기를 위하는 것은 천하와 대립되거나 천하를 초월하려고 이 속세를 떠나는 자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천하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고 이 세계를 진정한 행복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실제 존재성, 자기의 생명력, 자기의 자발성에 집중해서 그 자발성이 발휘되도록 만들어내는 자기가 돼야 된다. 이런 자기들로 구성된 사회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 가끔 학생들은 이런 생각을 가진 때가 있어요. 자기가 무엇을 하는데 한국 사회를 위해서 한다. 가족을 위해서 한다. 그런데 한국 사회를 위해서 해가지고 한국 사회가 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를 위하는 삶을 영위함으로써 한국 사회가 유해진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한국 사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때는 거기에는 자기가 빠져 있어요. 자기가 빠져 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자기 욕망이 거세된다는 거예요. 자기 욕망이 거세되면은 거기에서는 뭐야? 자기의 독립적인 충동이 발생하지 않아요. 오래 지속할 수도 없고 창의적일 수도 없어요. 자신에 집중해서 자기가 자기 윤리의 책임자가 될 때, 자기가 자기 윤리의 책임자가 될 때 사회가 윤리적 사회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윤리의 책임자가 됐을 때 뇌물을 거부할 수 있지, 자기가 아니고 어느 당의 책임자라 할지, 자기가 어느 파벌의 책임자면은 자기가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파벌의 일원으로서 활동하고 당의 일원으로서 활동하면은 뇌물 받아야죠. 뇌물 받아야죠. 그래서 자기로 존재하는데 취약한 사회에서는 부패가 만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가 윤리적 책임자가 아니거든. 사실 부패라고 하지만, 뇌물을 받지만 자기가 받는다는 생각을 하기가 어려워요. 많은 윤리적 규정이 사회를 윤리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다 자기가 자기 주인일 때, 이럴 때만 사람은 자기의 존엄에 대해서 진정으로 가치 있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윤리의 능동적 주체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노자의 꿈은 어떤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자, 노자는 집단이 이념을 만들어 놓고 개인을 통합해내면은 약해진다. 그러니까 개인의 자발적 개인들이 이 조직이나 집단을 만드는 것이 더 강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멍한 표정을 하고 앉으십니까? 자, 어떻게 보면은 좀 쉽게 이야기하면은 탑다운이 아니라 다운업 방식이죠. 다운업 방식.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힘이 나와야 진정으로 된다는 거예요. 자, 밑에서부터 힘이 나오는 그런 정치 환경은 어떤 상태에서만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노자는 어떻게 표현해요? 소국과민이라고 표현해요. 자, 정치 환경을 작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작게 만들어야 된다. 노자는 나라를 작게 하고 죽음을 중하게 여겨서 멀리 이동하지 않게 해라. 네가 먹는 것을 맛있다고 생각해라. 네 복장을 아름답게 생각해. 네 복장을. 네 거처를 편안하게 생각해라. 네 풍속이 좋다고 생각해라. 한국은 아직까지 자기의 독립적인 기준으로 자기를 보지 못해요. 우리의 이상, 우리의 꿈이 어디에 있어요? 멀리 있어요. 이게 사는 꼴입니까? 정상 아니에요. 소국과민, 나라를 작게 하고 백성 수를 적게 하라. 이 말은 중앙 집권 관료 체제라는 말이에요. 지방 분권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지방 분권 시스템이란 말이죠. 그래, 나라 단위를 작게 해라. 자, 지금 중국의 이제 역사는 철기가 발명되고 나서, 철기가 산업에 투입이 되고 나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이분 구도가 이게 깨지는 것. 여기서부터 이제 혼란이 시작되는 거죠. 자, 나라 형태는 개수는 많고 규모는 작은 상태에서 규모는 크고 개수는 적은 상태로 이동한다고 그랬죠. 그것이 한번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가 전국 칠흥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마지막으로 하나로 제일 작아졌을 때가 이제 진시황의 통일이다. 자, 이건 잘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는 줄 알아요. 다 기억나시죠? 자, 그러니까 이 나라 규모를 크게 할 것이냐 작게 할 것이냐, 이거는 당시 중국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논쟁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크고 작은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소국과민, 노자는 나라를 작게 하고 작게 해라. 작게 해진 상태에서 사유, 십백인지기의 불용. 쓸모있는 많은 물건들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게 하고, 이게 쓸 필요가 없게 하고. 사민 중사의 불온사. 백성들로 하여금 죽음을 중하게 여겨서 멀리 이동하지 않게 해라. 이 죽음을 중히 여긴다 하는 말은, 여러분들 이념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생사를 가벼이 여겨요. 보편적 이념에 매몰되면 매몰될수록 이한 목숨 초계같이 버려요. 생사가 가벼워. 초계 같은 이한 목숨 그래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자는 보편적 이념으로 집중해서 생사를 가벼이 여기는 방식의 사회 시스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사를 중히 여기는 사회 시스템으로 가자는 거예요. 생사를 중히 여긴다 하는 것은 뭐냐? 자기 자신을 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그 다음에 수유, 주여, 무소, 승지. 수레와 배와 수레가 있어도 탈 일이 없고, 끌 일이 없고, 군대가 있어도, 군대가 있어도 펼칠 일이 없대야. 사민복 결승이 용지. 백성들로 하여금 결승 문자를 회복해서 사용하게 해라.
중국의 초기 문자는 결승 문자죠. 새끼줄을 꽈서 쓰는 거 아니에요? 새끼줄을 꽈서 묶어서 그래서 썼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뭐예요? 글자 문자가 나오죠. 글자로 쓰는 거. 자, 글자로 쓰는 것이 더 표준화로 가겠어요? 새끼로 쓰는 것이 더 표준화겠어요? 글자로 쓰는 것이 더 표준화죠. 결승, 새끼줄을 꽈서 글자를 표시할 때는 뭐야? 똑같이 생긴 글자가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닙니까? 자, 우리나라 고무신 나오기 전에는 집신 신었잖아요. 이 세상에 똑같이 생긴 집신 있겠어요? 모양은 비슷하지만은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근데 고무신은 다 똑같이 생겼죠. 기계로 찍어내니까. 기계로 찍어내니까. 그러니까 결승 문자를 회복해서 쓴다 하는 것은 뭐냐면 결승 문자를 쓸 때는 그 문자를 묶을 때 그 사람의 감정이라 할지 어떤 상황 같은 게 다 글자에 배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표준화한 글자에는 그런 것이 배어 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거대 국가 시스템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한 큰 이슈가 뭐냐면은 표준화로 가느냐 안 가느냐예요. 표준화로 가느냐 안 가느냐. 보편화로 가느냐 아니냐. 표준화와 보편화로 간다는 말은 뭐예요? 이념화로 간다는 거죠. 이념화로. 그러니까 노자는 안 되겠다. 그래 결승 문자를 회복해서 써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감기식 미기복. 자기가 먹고 있는 음식을 맛있게 생각하고 자기가 먹고 있는 음식을 맛있게 생각하고 자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원래 음식을 맛있다고 생각합니까? 손님 접대할 때 된장찌개로 접대하는 것보다 이태리나 프랑스 식당 가서 와인은 마시고 그래야 손님 접대하는 것 같잖아요. 맞죠? 감기 그거는 뭐냐면은 자기가 이미 외화됐다는 거예요. 자기 삶이 다 밖으로 퍼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좋은 식당을 만들어놔서 간판을 세울 때 불어로 합니까? 한국말로 하겠어요? 불어나 뭐 영어로 하겠어요? 한국말 안 하죠. 고급일수록. 이름이라는 것은 원래 거기에 자기 꿈과 이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간판 중에 한글로 된 간판이 몇 개나 있어요. 한글로 된 거는 전부 뭐 공인중개사나 어디 사진관이나 사진관도 이제 포토 어떻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동네 슈퍼나 아주 조그만 거 만들어 놓으면 다 뭐예요? 외국 글자 아닙니까? 뭔 말인지도 몰라요. 아파트 지어놓고 한글로 이름을 한 게 뭐였어요? 자, 자기들이 써놓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게 해놓고 간판을 지어놓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됐어요. 자기가 없어요. 나 이게 정상인가 싶어요. 우리의 이상, 우리의 꿈이 어디에 있어요? 멀리 있어요.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기준이 박혀 있어요. 한국은 아직까지 자기의 독립적인 기준으로 자기를 보지 못해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거리에 다 있어요. 문제는 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도 모르는 단계로 퇴화한 거예요. 이게 사는 꼴입니까? 자기 삶의 양식이 자기로부터 나오지 않은 삶. 세계와 관계하는 방식이 자기로부터 나오지 않은 삶. 자기 나라를 운영하는 방식이 자기로부터 나오지 않은 삶. 이게 정상이냐고. 정상 아니에요. 아니야. 그러니까 노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먹는 것을 맛있다고 생각해라. 네가 맛있는 것을 진짜 맛있게 생각해라. 그리고 입맛이 없을 때 다른 것도 한번 먹어라. 자, 미기복. 네 복장을 아름답게 생각해. 네 복장을. 우리 것 찾으면 맨날 옛날에 조선시대에 있는 옷만 입어서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 것에 집중했을 때 우리 것이 진화해요. 우리 것에 집중 안 하니까 우리 것은 진화할 토양 자체도 없는 거야. 자, 안기거.
네 거처를 편안하게 생각해라. 네가 사는 가옥 구조가 편안하다고 생각해라. 락기속, 네 풍속이 좋다고 생각해라. 그 풍속을 즐겨라. 네 풍속을 즐겨라. 손가락질해서 죄송합니다. 그죠? 인국상, 그러니까 뭐야? 왜 우리나라는 돈 있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야? 외국 여행이잖아요. 외국 여행. 외국 여행. 안동 한 번 안 가도 먼저 외국 여행 가잖아요. 물론 외국에 가서 많은 것을 보고 좋아요. 왜 우리는 항상 좋은 것은 다 박혀 있고 이상적인 것은 다 박혀 있고 기준은 왜 다 박혀 있나 말이에요. 더 좋고 더 아름다울 수도 있지만 왜 우리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고 우리 나름대로 아름다움을 만들려는 것은 시도조차 안 해보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인국상망, 옆 나라가 바로 바라다 보여도 개견지성 상문, 다구는 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들려도 사람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 왕래를 하지 않는다.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갈 필요 없는 거. 그러니까 딱 문 닫고 너희들끼리만 살아라 이 말이 아니라 어디에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에 먼저 집중해라 하는 거예요. 천하보다는 천하보다는 우리나라를, 보편 문화보다는 내 문화를, 내 문화에서 나온 것이 보편 문화다. 네 윤리에서 나온 것이 보편 윤리다. 네가 만든 가치가 보편 가치다 하는 거예요. 이미 네 앞에 펼쳐져 있는 보편 가치, 보편 윤리는 다 이미 이념이다. 그래서 폭력이다. 자, 노자는 계속 강조합니다. 뭐냐? 자기 자신에 집중하라. 자신에 집중하라. 자기로 돌아가라. 그래서 계속 강조해요. 자기 신체성을 중시하게 생각하라. 그거 뭐냐? 다음은 보편적 이념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모든 개별적 존재들이 자기의 자발적 자존감, 이것을 확보하지 않으면 살고 있다는 의식을 갖지 못하는 단계로 이미 진입했어요. 도시에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염치 없는 행동들을 많이 하는가? 모두 다 익명성 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회사마다 다 조직을 쪼개서 운영하는 이유는 뭐예요? 더 그래야 돈을 잘 벌기 때문이에요. 왜 그래야 돈을 더 잘 버는가? 여러분들은 보편적 이념의 수행자예요? 아니면은 자기 꿈의 실현자예요? 여러분들 여기 고향이 원래 다 대도시에? 저는 뭐 서울 사람 같이 생겼지만 이제 강의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드니까 저도 제가 서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는 시골 사람이에요. 시골도 아주 시골입니다. 전남 한평이라는 곳이에요. 이 시골에 있을 때는 고향에 있을 때는 모두 다 점잖죠. 물론 돌출적인 종족들도 있지만 고향에 있을 때는 다 이렇게 어떤 규정이나 윤리나 이런 걸 안 하잖아요. 지나가다가 남 모르는 어르신이 있어도 모르기 때문에 인사 안 하는 법 없잖아요. 시골에서는 몰라도 인사를 하잖아요. 시골에서 그 할머니가 짐을 들고 가면, 저는 운전하고 가다가 누가 짐을 들고 간다. 그러면은 차를 세워서 어디 가시냐고 해서 장에 가신다면 같이 태우고 가잖아요. 시골은 다 그렇게 살아요. 다 살아. 왜 그렇게 살아요? 왜 그걸 합니까? 자기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실까요? 자, 서울로 와봅시다. 서울에 오면은 시골에 가서 술 마셔면은요, 취하더라도 즐겁게 노래 한두 곡 하고 오지, 뭐 행패를 부린다거나 이럴 수 없어요. 왜? 누구 집 아들인지 다 알거든. 누구 집 아들인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뭐 이렇게 함부로 안 해. 자기가 노출이 돼 있어. 그런데 대도시에서 인간은 모두 다 감춰져 있어. 다 익명성이에요.
우리 저 남자들은 되게 알잖아요. 멀쩡한 사람도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멀쩡 안 해지잖아요. 예비군 훈련 받는 날 제정신 사람 별로 없잖아요. 왜? 똑같이 제복을 입혀놓으면은 자기가 노출이 안 돼. 도시가 왜 그렇게 이 폭력이 많은가? 도시에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염치 없는 행동들을 많이 하는가? 왜 그래요? 모두 다 익명성 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일반 명사로 존재합니다. 고향에서는, 시골에서는 고유명사로 존재해요. 고유명사로 존재해요. 노자가 소국과미이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뭐냐? 사람이 익명적 존재, 일반 명사의 일부로 존재하게 하지 말고 고유명사로 존재하게 하라. 고유한 자기로 존재하는 이 존재감을 갖도록 만들어라. 익명성 속에 존재하는 인간은, 보편적 이념 속에 존재하는 인간은 자기 자신이 자기만의 고유한 존재라는 의식을 갖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고유한 자기 자신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상태로 정치적 조건을 만들어줘라는 거예요. 물론 사회 발전 단계에 따라서, 사회적 조건에 따라서 어느 단계에서는 집단적 이념을 그 집단이 공통적으로 수행해야 성취를 하는 단계도 있습니다. 자, 지금 현대는 모든 개별적 존재들이 자기의 자발적 자존감, 이것을 확보하지 않으면은 살고 있다는 의식을 갖지 못하는 단계로 이미 진입했어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한테 항상 그 비판하는 말도 있어요. 집도 없는 것이 차부터 산다고. 집도 없는 것이 차부터 산다고 그러죠.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를 못 해요. 어떻게 차도 없는데 집을 사나? 차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집을 사지? 이게 달라요. 차가 더 중요한 사람과 집이 더 중요한 사람이 달라요. 왜 그래요? 자기 욕망을 더 잘 실현하는데 차가 더 필요해. 지금 집도 없는 것들이 차를 산다고 하는 세상에서, 아니, 차도 없는데 집을 사라고 한다고, 이런 사람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인간은 모두 다 자기 독립적 어떤 개별성, 이것을 확보하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마다 조직을 크게 운영합니까? 쪼개서 운영합니까? 쪼개서 운영해요. 왜 쪼개서 운영해요? 그래야 효율이 더 나기 때문에 그래요. 흔히 그걸 팀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회사마다 다 조직을 쪼개서 운영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현대인들은 거대한 조직의 일부로 일을 하고 있으면 자기가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자존감을 갖고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조직 속에서라야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자기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자기가 바로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현대인에게 맞는 조직을 작게 쪼개서 하는 거예요. 작게 쪼개서 하는 이유는 더 그래야 돈을 잘 벌기 때문이에요. 왜 그래야 돈을 더 잘 버는가? 그 구성원들이 작은 조직 속에서라야 자기를 익명의 존재로 생각하지 않고 고유명사로 생각할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자, 사회 구성원들을 각자 고유명사 속에서 자율적 행복을 누리는 존재로 만들어내자. 이것이 노자의 꿈이에요. 자, 그럼 여 러분들은 지금 다시 이제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보편적 이념의 수행자예요? 아니면은 자기 꿈의 실현자예요? 여러분들은 바람직함을 수행하면서 사세요? 아니면은 자기가 바라는 걸 수행하면서 사세요? 자기는 원 오브 댐이에요? 아니면은 유일한 자기예요? 유일한 자기. 여러분들이 자기 자식을 대할 때도 그 자식이 이 세계의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줘야 돼요. 그것을 알게 해주면서 여러분들은 스스로도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유일한 존재다. 나는 내 윤리적 행위에 고유한 입법자다. 내 윤리적 삶은 나로부터 나온다. 내 삶의 원동력은 내가 작동시킨다. 나는 일반 명사로 살다가는 절대 죽지 않겠다. 나는 고유명사로 살다 죽겠다. 고유명사로 살다 죽을 결심을 한 사람들의 총합. 이래야 사회가 역동적이고 건강할 것이다 하는 것이 노자의 주장입니다. 감사합니다.